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우주 산업에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한 건도 없던 우주 발사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경남 대표 우주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로켓과 위성 발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올해 우주 분야 최대 행사는 단연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올해 11월 전후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차 누리호 개발을 위해 제작되는 부품은 모두 37만 개, 참여 기업만 300곳에 달합니다. 3차 발사까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 제작했지만 이번 발사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전반적인 누리호 제작 및 발사 운영 능력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인간 주도의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위성도 올해 잇따라 발사대에 오릅니다. 군 정찰 위성은 물론 독자 개발한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만 3기를 누리호와 미국 스페이스X를 통해 발사할 예정입니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항공기와 위성 패키지 수출을 위한 교두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카이가 2020년에 이제 구축한 민간 우주 센터에서 실제 개발이 되고 제작 조립 시험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발된 최초의 이제 사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국내 스타트업 등이 올해 우주로 쏘아올릴 상업 발사체와 위성은 최소 12기. 업계는 우주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품을 모듈화 하면은 일반 상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성의 단가를 매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산량도 늘릴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청은 올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를 중요 과제로 꼽고 규제 완화와 우주항공 펀드 조성 등 기업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우주항공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저궤도 통신 위성은 기존 이동통신 지상망 제약을 극복하고 정지궤도 통신 위성보다 전파 손실이 낮아 6G 통신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인구 소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 인구수가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은 경남에서도 외국인 유치를 위한 경남형 광역비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우선 받을 수 있는 호주의 외곽 지역 후원 비자와 지정 지역 이민 협정 담화 프로그램. 어떤 직종에 얼마만큼 비자를 허가할지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른바 주정부 맞춤형 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체류 자격과 활동 범위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울산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충남과 충북 등은 유학생 유치가 목표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비자를 일괄적으로 발급하면서 생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그러니까 결국 인력 투입형 산업들이 많습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생산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들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좀 대체할 수 있으면. 등록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은 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는 경기도 다음 전국에서 두 번째 많습니다. 외국인 인재는 제조업과 농업, 수산업 등 이미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뿐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고려해 비자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계를 할 때 들어오는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지역 정착형 비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걸 좀 단축시켜준다든지.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도입될 광역형 비자. 외국인 유치를 위한 지역별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가 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
500m 길이의 해상 방파제를 짓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지만 슈퍼태풍 등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했을 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덮칩니다. 초고층 건물 일대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마린시티 앞바다의 파도 높이는 4.3m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수중 방파제 공사. 최고 4.7m의 파도가 마린시티를 덮치는 상황을 가정해 이곳 마린시티 앞바다 150m 지점에 길이 500m, 높이 13m의 방파제가 2027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 설계 기준을 토대로 50년 사이 마린시티호 안에 가장 높게 들이닥칠 예상 파도 규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파제 설치 시 마린시티 월파량은 10분의 1, 침수 면적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흰남노 당시 마린시티 주변 오륙도에서 관측된 최고 파도 높이는 차바대 9.8m보다 훨씬 높은 17.2m. 예상치 못한 대형 파도가 덮치면 방파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저감시키는 효과지 그거보다 예측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오는 거에까지 예측을 해서 피해를 막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특히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슈퍼태풍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대형 파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관측 자료에 기초하여 설계파 산정 등에 관한 기술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방파제 완공 후 3년간 관찰하며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파제 방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피해 3,000km를 날아 한반도까지 날아온 독수리. 지금 고성군에서는 독수리 떼가 몰려들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매년 먹이주기 행사로 고성군의 겨울 단골 손님이 된 독수리들을 변성준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독수리야, 많이 먹어라. 독수리야, 많이 먹으라. 몽골에서는 눈이 오는 바람에 애들이 먹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온 시기는 뭐 예년하고 비슷하지만 많은 무리가 온 것은 올해 좀 특징이 있는 부분입니다. 독수리 먹이는 이제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지가들이나 제자들이 먹이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자연 생태계에 어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좀 장려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독수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것고 너무 감격이고요.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 같습니다. 독수리 사랑해요. 긴 연휴가 지나고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경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높았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서부 내륙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최대 5cm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밀양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9도, 김해가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산청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8도, 하동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무척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 안심병동을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 365 안심병동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4병실, 456병상을 운영하며 병실당 전문 인력 4명을 배치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 서비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길게는 5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65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하루 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노선 주요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창원시 BRT 일부 노선은 경로 구분이 복잡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교통사고 현황 등을 살펴 BRT 구간 유도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